오늘 우리 K 증시는 산타랠리 공식 기간 첫 개막일임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는커녕 산타밸리, 즉 계곡에 처박혀 버렸다. 근데 사실 새벽에 뉴욕 증시 급락한 거 보고 개장 전부터 바짝 쫄아 있었는데 우리 K 증시는 양도세 기준 상향 이슈도 있고 해서 그나마 선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또 이제 69%로 전락해버린 에코프로 주주분들께서는 뭐가 이게 선방이냐고 또 화를 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새벽 4시쯤, 그러니까 마감 2시간 전에 갑자기 나 무슨 9.11 또 터진 줄 알았어. 빈라덴이 환생한 줄 알았다니까. 그 전까지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오늘도 완만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렇다고 그 시점에 별 이슈도 없었는데 갑자기 폭포수 같은 그 하락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파티는 지금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들 이제 출구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 놓고, 뭐 혼자 그렇다고 먼저 집에 가는 거는 또 싫지만 어쨌든 파티 쪽 나면은 내가 누구보다 먼저 탈출해야지, 빠져나가야지, 그런 눈치 작전이 치열했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 오늘 산타가 저렇게 무릎을 꿇은 게 그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었던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러고 이제 당장 오늘 밤에 나스닥이 마이크론 실적 호조 따라서 V자 반등 나오면은 그냥 다시 산타랠리 복귀하는 거고요. 또 어제 이제 페덱스 실적 패대기 당한 거에 대해서도 자고 일어나니까 어라? 가만 있어봐. 내년 물동량 부진할 거라는 예상은 결국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아니야? 그러면 페덱스 실적 부진이 연준 금리 인하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겠네? 이렇게 또 갑자기 시장의 센티먼트가 뒤집어질지 그거는 지금 모르죠. 특히 연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패드워치에 내년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70%였던 게 이 페덱스 실적 가이던스 폭망한 거 보고 어제는 오히려 80%대로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미국 증시의 경우는 지금 피로감이 상당히 큰 것은 맞긴 맞다.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 누워도 이상할 거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저렇게 갑자기 픽 쓰러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딱히 중병에 걸렸다고 보긴 힘들고, 그냥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요즘 좀 무리했나 봐. 그래서 막 어깨도 쑤시고 머리도 띵하고 속도 안 좋고 뭐 약간 이 정도였었는데요. 근데 마침 우리 K 증시는 하필 오늘이 공식 산타랠리 첫날이었는데 새벽부터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격이죠. 이 추운 날씨에 찬물을 누가 끼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앞에서 뜬금없이 페덱스 실적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제 내일 뉴스에서 이 페덱스 실적 이번에 나온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다국적 기업들, 특히 이제 운송업종이라는 게 글로벌 물동량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굴러다니면서 몸소 체험하는 그런 경기 파악이 어떤 경제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전망하는 내년 경제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페덱스가 실적도 당연히 미스였지만 내년 전망까지 그 가이던스도 실망스럽게 내놓으면서 그 페덱스가 패대기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10%가 넘게 빠지고, 요걸 시작으로 이제 다우 지수 중에서도 경기 선행성을 가지는 다우 운송 지수도 급락. 그거 보고 이제 나스닥에도 툼에 나왔고, 그 다음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가팔랐던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하는 엘버말도 매도 폭탄에 시달렸습니다. 반면에 공포지수는 급등했고, 그리고 월가에서 이제 재빠르게 이렇게 주식을 싹 팔아버리고 몰린 곳이 바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 국채였어가지고 미 국채 가격은 급등, 대신 국채금리는 반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엔비디아 $500 이거를 이제 피크 아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하여튼 이 엔비디아가 $500 찍으면 그때가 미국 증시 전반적인 고점이다, 피크다, 이런 시그널로 보는 건데, 오늘도 귀신같이 이 엔비디아 $500를 딱 찍자마자 바로 뉴욕 증시 전체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나락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481로 엔비디아 이제 종가를 마감했는데, 모르죠, 또 이게 이제 3% 빠진 건데, 오늘 만약에 다시 $500를 뚫었는데 그 위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다시 산타랠리 재시동 걸릴 수 있는 시그널로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월가에서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큰 변동성을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연준 금리 인하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지역 중소은행들 파산 사태 같은 거 지난 5월 달에 이제 시그니처 뱅크 나왔던 실리콘밸리 뱅크 자빠졌던 그런 사태가 또 있을까 봐 우려가 된다. 이런 이제 시각이 현지 SNS를 타고 급속하게 번지면서 월가 대형 은행주들이 또 대량 매도세에 시달리면서 KBW 뱅크 인덱스도 역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다가 간밤에 이제 어제 저녁 우리 8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한 건데 콜로라도 주 법원에서 트럼프의 내란죄 혐의가 이제 인정된다고 그래서 내년 대선 관련해서 콜로라도 주 후보로는 트럼프가 등록 불허 이 방침을 법원이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르면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난 그 트럼프 지지자들 그 의회 난입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과연 여기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여부를 지금 법적으로 막 따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일부 전문가들 마바라들은 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 물 건너갔다 막 이렇게 난리 치던데 현재 트럼프는 미국의 25개 주 법원에서 소송 중이고요. 이미 미네소타, 뉴햄프셔 그리고 여기 어디야 미시간 이런 데는 트럼프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콜로라도처럼 이제 트럼프가 패배한 곳도 결국은 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이게 10년이 걸릴지 뭐 13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13년, 15년 뒤에는 트럼프, 바이든 둘 다 2승에 있을지 저승에 있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콜로라도 주법원 판결 하나 가지고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됐다는 분석은 개사기입니다. 그다음 오늘 새벽 그 앞에 말씀드린 정말 폭포수 같은 급락세에 대해서 마침 그때 바이든이 밀워키 주를 방문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아니 또 뭐 치매 노인 같은 헛소리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급락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전에 지금 수에즈 운하를 무력 장악하고 지나가는 선박들에다가 해적질하면서 막 삥 뜯고 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글로벌 물리를 회방 놓고 있는 세력이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잖아요. 뭐 명분으로는 이스라엘 놈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는 거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게 좀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그런다는 해석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과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옳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 발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바이든이 밀워키 그 방문하기 전에 그 후티 반군 지도자 압델 말렉 알 후티가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진짜 요 사람 그 인상만 봐도 이 화면 뻘건 거 봐. 이거 너무 무섭네. 저 배경색도 그렇고. 근데 뭐 이것도 편견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생긴 것도 완전 이 폭탄 조끼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게 생겼어. 하여간 이 사람이 후티 반군의 수장인데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배포한 방송 연설에서 미국이 예멘을 표적으로 만약에 삼을 경우에 우리는 미군 뭐 항공모함이든 하여간 배만 이쪽으로 오면은 전부 미사일로 응징하겠다고 사실상 미국을 향해 가지고 선전포고까지는 아니고 정말 심각한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자기들이 홍해에서 이 군사행동 펼치면서 수에즈 운하 장악하고 있는 거는 아랍연합군의 작전이라고 다른 지역의 국가들은 끼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또 일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 뜨자마자 순간 국제유가가 한 번 더 꿈틀하고 급등했고요. 뭐 결국에 가서는 너도 위험자산이지 않냐 이러면서 뭐 나중에는 주식하고 같이 이제 대량 매도세를 맞고 유가도 떨어지긴 했지만 하여간 현지 그 미국 SNS에서는 야 주유소 갔더니 휘발유 값이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뛰었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막 원성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밀워키 방문해가지고 연설할 때 요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한마디를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들 다들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바이든이 연설 때에서 트럼프 전마저 내란죄 저지른 놈 맞다고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 이렇게 태클만 걸었는데 진짜로 외신에서는 태클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트럼프 뒷담화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자기 이민 정책에 대해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그리고 은행들도 이민자들에 대해서 대출 차별하면 나한테 혼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싹 들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이거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바이든 연설 직후에 앞에 보신 폭포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바이든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외교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참 타이밍을 못 잡는지 솔직히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우 전쟁 지원도 타이밍 놓치고 흐지부지, 그리고 사우디 빈살만 하고 틀어진 것도 그렇고, 또 28 전쟁에서 이스라엘 파병 내지는 그 군사 지원 타이밍 놓친 것도 그렇고, 하여튼 코스가 다 똑같지 않나요? 상대만 다르고. 그 와중에 오늘 우리 K증시 상승률 상위 업종 2개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하고 대북 관련주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잖아. 그다음 오늘 같은 날 개장부터 혼자 유일하게 상승 출발한 대형주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현대차. 그 이유는 바로 배터리 내재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배터리 신도분들이 보면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현대차가 그분들이 거의 부모의 원수급으로 생각하는 LFP 배터리를 지금 국내 업체들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공개가 됐던 사실이고, 근데 오늘 드디어 분명하게 윤곽이 드러난 게 뭐냐면, 이 메이드 바이 현대차 LFP 배터리가 이르면 2025년 내후년부터 현대 기아차 전기차에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성능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었는데, 현재로서는 중국 CATL이 만든 LFP 배터리 들어가는 차종이 이제 포터레이, 니로 이제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 현대차가 이 자기네 LFP 자체 개발 배터리를 이 3개 차종 정도에는 장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수율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현대차가 개발하는 LFP 사양이 보니까 60A 용량에다가 킬로그램당 300W시 성능을 낸다고. 그럼 이거 그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도 성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신 배터리 가격은 이제 LFP가 최대 30%까지 저렴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현대차가 자체 생산하면 단가는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기차 그 차값도 인하되는 거고, 이게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전략 짜고 있는 그 멕시코 공장에서 3만 달러 미만 전기차 생산해가지고 중국 저가 공세에 자기들도 맞불 작전으로 붙는다는 이 전략하고 현대차도 이제 일맥상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는 해도 이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케이스 스터디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딴 건 몰라도 전기차 시장 전환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이걸 이뤄낸 나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유럽도 결국은 중국 상황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 보조금은 결국은 언젠가는 폐지가 답이다. 폐지가 수순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고 보니 결국 전기차도 이제 양극화가 돼가지고 보조금 어차피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고성능 고가 라인 프리미엄 전기차로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보조금 끊긴 만큼 차값이 싼 전기차, 뭐 이를테면 경영 전기차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중국 전기차 시장에는 아직 뭐 발도 못 붙이고 있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인도 같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려면, 이미 독일의 경우는 하루아침에 보조금 끊어버렸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그런 날이 이제 내년에 당장 어느 날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든 우리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단가 누르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마침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 잠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과였거든요. 여기서 NCM, 그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삼원계,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은 지난 8월부터 진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당장 4분기 10월, 11월 그리고 오늘 12월 20일까지의 결과만 봐도 2차 전지주들 4분기 실적은 뭐 3분기보다 결코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소재 중에 하나인 동박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거의 이제 나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그럼 배터리 주문도 줄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도 공급량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수출 데이터에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런하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이제 방구석에서 진짜 개 떨듯이 떨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반신욕을 하고 왔더니, 지금은 또 마치 그 보쌈 수육에서 김 나듯이 제 몸에 지금 김이 막 모락모락 나면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습니다. 자,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산타랠리 공식 기간의 첫 날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월급을 미리 가불 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막상 월급날이 되니까 좀 허전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한파 특보까지 겹치면서, 이거는 근데 이제 날씨 영향의 그런 속설을 원래 월가에서 만든 거 보면은, 날씨가 맑고 화창한 날은 사람도 왠지 기분도 업되고, 그래서 주식 매매도 활발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우중충한 날은 사람들 심리도 좀 차분해지고,
그래서 증시도 하락하는 패턴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심지어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 거기 이 날씨를 가지고 지수 추종을 하는 파생 상품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쌍팔년도 분석 같고요. 오히려 요즘은 우리 K증시의 경우는 거의 MTS 그 모바일 주식 거래가 절반 정도 수준까지 지금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보니까 오히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날 거래량도 더 많고요. 반대로 날씨가 좋고 이제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도 많고 뭐 직장인들도 사실 눈비 올 때 미뤘던 거래처 방문 같은 것도 다시 이제 잡으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새벽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솔직히 이게 오늘 새벽 그 미국에서 오는 쓰나미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우리 K증시엔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장중에는 당연히 뉴욕 증시 분위기가 개판이었으니까 여기도 마이크론 4% 넘게 장중 급락했다가 마감 후 실적 발표하자마자 여기서 애프터마켓에서 장중에 떨어진 것보다 더 큰 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당연히 실적 호조 덕분이었는데 이 마이크론이 그 1978년도에 설립된 그 7, 8년생이야. 말띠인가? 하여튼 그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고요. 한때는 이게 인텔하고 거의 쌍두마차로 반도체 업계를 이끌었었는데 그러다가 일본에 밀리고 또 다음 이제 90년대 그 후반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한테 발리고 지금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보면은 삼성전자가 40% 넘어가지고 1위. 그 다음 2위는 SK하이닉스, 다음 3위가 이 마이크론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한 20%대니까 무시할 수는 없죠. 거기다가 업력이 뭐 벌써 50년인데 이 50년 된 반도체 기업이 흔치가 않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 마이크론이 지난 3분기 어차피 주당 순손실을 낼 그런 각오를 했는데 그 폭이 예상보다 적어가지고 주당 95센트 손실이었고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가이던스인데 내년에 확실히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사이클 탈출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내년 EPS 주당 순익 전망치가 62센트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측은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마이너스 21에서 35센트 정도. 그러니까 예상 대비 절반 정도로 EPS 손실이 줄 것으로 봤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매출이 당초 예상 45억 달러를 초과해가지고 내년 47억 달러까지 회복이 될 걸로 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실적만 봐도 디비전별로 보면은 컴퓨터 네트워크 이쪽이 선전을 했고 다음 데이터 센터 고객사 재고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 수준에 다시 도달할 것으로 이제 자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쪽 매출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정도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뚜렷한 회복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제 우리 K증시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23년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국계 리서치도 커버리지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야, 지금 날도 춥고 그런데 연말은 좀 휴가 좀 쓰고 내년에 리서치해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그 와중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하고 두 개가 있는데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로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볼게요. 맥쿼리 증권에서 현대차 목표가를 18만 5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 중립으로. 다음 기아는 목표가 11만 원에 여기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은 UBS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배당기일이 미뤄지고 있지만 주가에는 그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마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인 내년 2월이나 아니면 정기주총이 있는 3월 이후에 배당금 지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목표가 23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 다음 기아차는 목표가 여기도 11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맥쿼리와 UBS의 대결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이 와중에 또 기아차는 둘 다 롱, 그 매수 의견이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불금이자 산타랠리 공식 기간 이틀째이자 또 크리스마스 연휴 앞둔 마지막 거래일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정부 일정 중에서 메인은 바이오 헬스 혁신위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요건데요. 증시에서는 당연히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그리고 로봇 수술까지. 다음 내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츠하고 카타르 양국 방문 및 군사협력 방안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그 친미 기존 성향 국가들이 이번 바이든 정부하고 좀 사이가 소원해진 요 틈을 타서 우리가 빨리 K 방산 수출의 그런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다음 내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사업 성과 보고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우리 정부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많이 교체가 된다, 전환이 된다. 이게 증시에서는 정부 클라우드 전환 이 테마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다음 내일 금요일에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가 잡혀 있는데, 마침 이날 하이트 진로가 참이슬과 진로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날입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 발표 나올 게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고도화 협력 체계 구축 요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드론은 군사용 무인기, 조그만 거 말고 큰 것도 다 이제 통틀어서 언급하는 거고, 이게 그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가 여기 남한에서 정보 탐색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격추했었죠. 그때 그 난리 났을 때 증시에서 수혜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죠. 자, 내일 증시 일정은 무려 신규 상장이 이제 3개나 되는데, 먼저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DS 단석, 그다음에 IBKS 스펙 23호, 그리고 하나 스펙 30호 이렇게고요. 올해 2023년 증시 마지막 날 또 교묘하게 그 폐장일에 맞춰가지고 스펙 상장을 노리던 3프로 TV 운영사 이브로드 캐스팅의 상장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일 SM 소속의 보이그룹 NCT 127이 겨울 싱글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 PC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개인소득 11월분이 나오고, 내일은 이제 보니까 영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 오전장만 열고 조기 폐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토, 일 쉬고 다음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당일이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토, 일, 월 3일간 연휴가 찾아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제 주변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연휴가 되시길 바라고요. 원래 크리스마스가 뭐 연인끼리 명동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야놀자로 예약하고 뭐 이런 날이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 근본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요걸 이제 뭐 둘로 분류를 하면은 가족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되는 거고, 대신 주식은 절대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미리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